또 개발자 그 대학교 네. 때도 창업 동아리 아까 말씀하신 있었었고 한데 또 개발자가 되셔가지고 경력 관리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경력 관리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좀 후배들한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렇다고 개발을 오래 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이렇게 경력이나 이런 걸 내세우기는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력 관리를 뭐 잘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미래에 봤을 때 가장 그게 좋은 경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크고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분명히 그거는 큰 도움이, 이직을 할 때나 어떤 자신의 그 커리어상에 중요한 그런 걸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데, 뭐 이름 없는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데서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도 보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보고 하는 그런 경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경력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분명히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연봉이라든가 그런 좋은 회사 그런 걸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그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오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백엔드 쪽 되게 중요하다고 점점 스마트 TV 발달 역시나 그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와스 쪽 그쪽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하거나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걸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가끔 이제 저한테도 몇 번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를 뒷단에 있는 서버 단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문의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문의가 왜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어떤 과정이 그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 그 커리큘럼 안에 그거를 다루는 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뭐 기본적으로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분야는 있지만은 사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한 학기 두 학기 이제 하는 수준은 정말 입문 수준인 거고 그게 어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나서 그런 와스라든가 구성, 서버의 구성, 운영 같은 거는 그런 대학교 커리큘럼 상에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적이나 이런 데서도 제한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궁금해하고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중에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일 근데 그거는 그 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전공 서적, 두꺼운 전공 서적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정말 지루한 내용이지만 잘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런 건 서적은 많이 있어요.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서적들은 그런 서적을 보면서 실제 자기가 설계한 데이터베이스 위에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올려보고 돌려보고 실제로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좀 성숙 단계에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업무가 보통 이제 우리가 개발자라고 했을 때 보면 앱 개발이든 드러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백엔드 단에서의 개발자의 롤 같은 경우나 그것도 전망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는 그 두 개의 관계를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백엔드 서비스 개발자가 없으면 프론트 서비스 개발자가 없는 거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반대로 프론트 서비스 개발자가 있는데 백엔드 서비스 개발자가 없다? 당연히 어떤 회사라든가 서비스가 구동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TV라든가 어떤 그런 모바일 장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제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그런 백엔드 단의 서비스도 동시에 중요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죠. 또 개발자이시면서 가장 즐거웠다, 개발자 길을 잘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에피소드 갖고 있나요? 저는 뭐 다른 많은 개발자분도 그렇겠지만은 저는 개발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개발하는 게.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뭐 시간도 훌쩍 지나가 있고 그런 경험도 많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는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이제 그쪽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활동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3기인가 4기 정도가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 정말 개발을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의 모든 걸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 경험도 비롯해서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스타트업, 사실 제가 스타트업에 몸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 크거든요. 사실 즐거움이 없다면은 스타트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금전적인 보상이 뭐 다른 데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무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거를 다 감안을 할 수 있는 게 나는 지금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거,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왜 재밌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거거든요. 내가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내 의견, 그런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내 주장을 말할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에서는. 근데 이미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에서는 신입 사원이 들어가서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 의사결정이 반영이 돼서 그게 실제 서비스로 구현돼가는 과정을 보면은 비록 그냥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모두 거기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즐겁게 해오시면서 백엔드나 아까 왔으나 이런 쪽 그것들을 해오면서 뭐 비법? 혼자만이 어떠한 거 터졌을 때 혼자만이 갖고 있는 비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세요? 글쎄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거는 이런 건 보통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내용인데 제가 뭐 그런 걸 잘 알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전파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뭐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개발 쪽에 약간 포지션이 더 치우쳐 있지 그런 서버 운영이라든가 관리 같은 거는 이제 뭐 제가 물론 하고는 있지만 그게 주 포지션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한데 그 많은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도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저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걸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뭐 메모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CPU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그게 이제 분 단위로 기록이 남아가지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가 안 생겼는지 그런 도구들을 근데 잘 몰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도구가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고 해도 거의 뭐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한글 자료는 특히 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적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거를 잘 찾아보고 그런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클라우드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업무에 좀 많이 도움이 되세요? 저희는 지금 클라우드를 아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그걸 좀 검토를 해봤어요.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그 AWS라는 곳에 이제 올리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만약에 국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굳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서비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하면은 그 국내만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슈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서버를 우리나라에 두게 되면은 저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쪽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레이턴시가 길어지게 되고 사용자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세계 제공하려는 그 서비스가 그 각 나라마다 도메인에 서버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그냥 일반 IDC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그 AWS 같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말하는 게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필요할 때 그 장비의 스펙을 높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써라. 뭐 그냥 컴퓨팅 파워가 낮게 필요할 때는 낮게 쓰면 되는 거고 높게 필요할 때는 높게 쓰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그런 고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느 정도는 사실이 맞아요. 사실이 맞는데
사실 그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비용 클라우드 시스템 위에서 우리가 서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돌려봤을 때 그 비용도 근데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국내 단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냥 일반적인 장비를 하나 사서 IDC에 집어넣고 운영할 때와 그다음에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서비스가 제공될 대상이 만약에 다국적이다. 한국을 제외한 한국을 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미국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헬로월드도 세계 쪽을 보고 좀 만드신 것 같아요. 헬로월드 회사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지금 저희가 그 헬로월드라는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금 넘었어요. 1년이 좀 넘었고 처음에는 이제 저가 이제 창립 멤버는 아니었고 기존에 그 개발자랑 대표랑 학교 동문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먼저 창업을 하게 됐고 저는 그 동아리를 통해서 그 벤처 동아리가 있는데 그 벤처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의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죠. 그때 참여하게 돼서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내부에서도 일단은 사실 제가 어떤 지금 PM이라든가 그런 사람 인적 관리, 조직 관리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작은 조직 3명에서 4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명이 되는 조직까지 그거를 넘어오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누군가는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그게 저도 개발만 잘하고 싶은데 개발만 잘하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개발만 못하면은 이제 다른 내부 조직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대표가 하면 가장 좋은데 대표는 이제 밖에 미팅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롤이 저한테도 주어지는 거고 그거를 PM의 역할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강요받게 되는 거고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철가방이라고 하나요? 지금 나와 있는 앱 철가방하고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 앱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철가방은 저희 헬로월드가 창업 초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수발했던 건데 사실 저희가 철가방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해주는 거는 앱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중국집이라든가 치킨, 피자 같은 음식들을 배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의 앱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하는 그런 시장에 약간 좀 크게 이미 포지셔닝하고 있는 그런 경쟁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내세웠던 그런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서 내세웠던 거는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전화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핸드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우리는 결제까지 된다. 그런 차별점을 가지고 서비스를 지금까지 쭉 진행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출시 예정 중인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영어로 버서스 대결이라는 그런 앱인데 어떤 1대1 대결 구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뭔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끝으로 후배 개발자에 대한 지금 시작 개발을 하시려고 하거나 개발에 막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더불어 좀 꼭 분야 상관없이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대학생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고 동아리를 통해서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고 학교 후배라든가 해서 친구들과 가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야기할 때 이 친구들이 정말 개발이나 이런 게 IT 분야가 좋아서 하려는 친구도 있지만은 그냥 보통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4학년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친구들도 내가 정말 맞는 일인가 이게 이 회사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회사를 가서도 이제 그게 자신과 일이 맞지 않으면은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봐왔고요. 굳이 컴퓨터 공학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만 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 뭔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모든 커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자신의 그런 것들을 발전하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대학 진학이라든가 뭐 취업 다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뭐 그냥 연봉, 뭐 좋은 회사 그런 거를 쫓는 것도 좋지만은 한 번 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지 생각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개발자다 보니까 주로 읽는 책이 기술 서적이 더 많아요. 인문 서적이라기보다. 근데 최근에 그 이제 개발자로 살아가는 법, 제 책 이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빛 미디어에서 그런 어떤 유명한 개발자들의 인터뷰를 실어가지고 나온 책이 있는데 제가 요즘은 그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쪽 부록 쪽에 이제 어떤 기고를 쓴 것도 있어가지고 그 책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개발자라든가 이제 그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학생에서부터 뭐 기존 어떤 고수 개발자까지 그런 이제 모든 걸 아우러서 보면 아주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팀장님 개발자 지금 쭉 해오셨는데 그 개인적인 비전 뭐 어떤 거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포부 밝히시고 인터뷰 마치기로 하죠. 그 저의 개인적인 비전이 즉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비전이 꼭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비전이에요. 그게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회사가 잘 돼야 저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저희 비전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가장 절실한 거는 하나예요. 생존, 살아남는 거. 지금 1년이 넘었지만은 내년 1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다음 2013년에는 헬로월드라는 회사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자를 늘리고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거 그게 모든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꿈이죠. 목적이고 저희도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당면한 과제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당장 현실을 감내하고 생존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보고요.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